뭐 빅데이터는 안다. 부자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. 뭐 실제로 빅데이터가 부자들의 돈 씀씀이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돈 씀씀이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 돈을 덜 쓰는지,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만약에 왔을 때 저 사람의 신용에, 저 사람의 경제적인 소득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를 미리 감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잘 볼 필요가 뭐냐? 이제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종 페이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소비 성향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다 노출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쓰는 걸 좋아하고 지폐나 동전을 만지는 걸 좀 더 의미 있어 합니다. 왜냐?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 소비활동에 대해서 무뎌집니다. 그리고 500원, 1000원, 50원, 100원에 대한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. 고작 푼돈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, 저는 저대로, 저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좀 지폐를 만져보고 동전을 만지면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좀 소중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. 그리고 이 돈을 쓴다라는 행위 자체가, 소비가 우리가 살아가면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소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축이라는 거.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좀 미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냥 펑펑 쓰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멋있게 사는 게 좋으냐?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좋으냐?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너무 소비에 빠져들면, 탑니가다 보면 삶이 금세 휩쓸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. 좋은 옷을 사겠다라고 하면 비싸고 좋은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? 신발도 마찬가지고. 내가 나 자신에게 치장을 하겠다라고 각오하고 거기에 쓰다 보면 점점 더 삶이 이렇게 정갈하게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차분해지고 뭔가 열심히 사는 삶이 되기 어렵고 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시류에 휩쓸리기가 좀 더 쉽더라는 거죠. 부자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빅데이터들이 알면 저것들이 알아가지고 그 부자들의 소비를 좀 더 늘리게끔 한다.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부자들이 돈을 이렇게 쓰니까 니네들도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써 라고 분위기를, 여론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. 빅데이터가 부자들이 돈을 어디 쓰는지 안다고 하니까 보자고요. 이제 부자들 봤더니 소비 성향을 이제 뽑았더니 어떠냐라고 봤더니 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부자로 이제 봤대요. 그랬더니 50세 서울에 사는 남성이 주류랍니다.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, 부산 이런 식으로 거주한다는데요. 고소득자들의 정보 취득은 포털 사이트하고 경제신문이래요. 경제신문 많이 봐서 부자가 된다? 부자가 되려면 좀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. 이 정도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남성이 다수라고 얘기하고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낀다. 비싼 걸 사는데 주저하지 않고 매일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것 같다. 이게 실제 이미지랍니다.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? 쭉 봤더니 남들이 잘 모르는 고급스러운 곳을 선호한다. 풀빌라나 골프텔 같은 서비스나 시설이 좋으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을 좀 좋아한답니다.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이나 출장 계획을 많이 잡거나 실제로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고요. 또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하고 돈을 펑펑 쓸 것 같지만은 절약하고 아끼는 성향들도 좀 제법 있더라.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활동보다 오프라인 활동을 좀 더 많이 한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센터 같은데 의료기기나 건강진단, 시력 골프장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하고요. 그렇구나. 이런 분위기구나.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. 2019년 기준에 연봉 1억 원 이상자가 전체 근로자 1900여만 명의 4.4% 정도 되는 80만 명이래요. 지금은 연봉 1억 이상인 사람이 대략
한 100만 명쯤 되겠죠. 100만 명.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직장 근로자들 중에 4.4%다.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. 이렇게 따지면 연봉 1억 이상의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구나. 근데 그들이 실제로 받는 이제 실수령액은 1억이면 연봉 월 한 680만원, 670에서 한 680만원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요.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부자로 산다. 이렇게 이제 저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뭐 그게 진짜 부자의 범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렇게 저쪽에서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, 뭐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, 우리가 신용카드나 아니면 뭐 페이 같은 그런 전자결제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면 소비가 좀 더 쉬워진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를 좀 틀어막기 위해서,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소비를 불편하게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결국에는 이제 각 금융권들이 개개인들의 신용점수를 뭐 1000점이라 해서 1000점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.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뭐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뭐 술집이나 아니면 뭐 유흥업소 이런 데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점수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확실한 거는 소비가 극단적으로 착착 바뀌고 뭐 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리봉빌 이런 거 쓰면 신용점수는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거죠.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. 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나오는 결과값이 그 사람이 뭐 신용점수가 별로 안 좋네요. 이런 끝이라는 거죠. 매우 무서운 얘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. 뭐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점점 더 녹록지 않을 거다, 빡빡할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저 뭐 마냥 별일 없이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, 그렇지 못할 거다라는 걸 현실로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모습들이 좀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생각처럼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. 그걸 좀 잘 염두하고 움직여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뭐 소비를 계속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소비가 중요하다, 뭐 한국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당신도 은연중에 부자가 돼야 되지 않냐,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려는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해보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뭐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너무 부자라고 하는 것에 좀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다른 것들, 좀 제대로 된 가치들을 봐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탄탄하고 안정적이길 바라고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잡으려는 그런 욕심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